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노해 시인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책. 되게 새초록 봄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제가 딱 10년 전인 2014년 2월에 이 책을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2014년 새봄 박노해 이렇게 만나 뵙고 사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 책과의 인연은 어떻냐 하면 201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다른 길이라는 사진전 전시를 박노해 시인님이 하셨었어요. 저는 사실은 박노해 시인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아마도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게 희망적인 시였어요.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제목으로 너가 지금 이렇게 슬픈 건 정확하지 않은데, 너가 이렇게 뭐 넘어지고 지치고 슬픈 거는 네가 이뤄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시가 이어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공부할 때 노트 앞에다 써놨던 기억이 있는, 그 정도로밖에는 박노해 시인님을 몰랐고, 그 10년 전에 세종문화회관에 이 전시를 갈 때도 제가 사진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잘 찍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사진 전시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전시를 하네,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가, 너무 우연히 그날 박노해 시인님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고 사인회를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인한다 이래가지고,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얼른 그 현장에서 책을 구입해서 바로 사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사진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저한테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 글을 잘 쓰시는 시인님, 이렇게 박노해 시인님을 기억하기만 하다가, 그날 사인을 받으면서 시인님께서 우리 봄에 만납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직은 봄이 좀 오긴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 하고 좀 호기심에, 시인님께서 운영하시는 라카페 갤러리라고 카페가 있었어요. 부암동에 있을 때 갔었거든요. 지금은 장소를 옮긴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부암동에 가서, 물론 시인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시인님의 그 사진 작품들과 책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한 그곳에서 뭔가 한 번 더 시인님 사진들을 보고 시인님 쓰신 책들도 구경하고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직도 잘 모르지만 계속 뭔가 마음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사실 사놓고도 한동안 보지 않았어요. 그냥 왜 그 책 사놓는 사람들 심리 있잖아요. 나중에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뭔가 사전 찾듯이 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사진이랑 짧은 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불쑥 열어가지고 보고,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진 보고 글 조금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아까와 같이 이렇게 쭈루루 순차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페이지 열어서 봐가지고 못 읽은 페이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제 마음에 좀 방황이 되거나 좀 조금 뭔가 평온하게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싶다 할 때 이 책을 만나면 좀 많이 평온해지고 좀 침착해진달까요? 저는 좀 마음이 침착하다는 말은 조금 웃긴데, 이렇게 침착한 그 느낌을, 평정심 갖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책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박노해 시인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시인님이 어떤 분인지 이 책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박노해, 1957년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나 고흥 벌교에서 자랐다.
16세 때 상경하여 낮에는 노동자로 생활하고 밤에는 설링상고 야간을 다녔다. 1984년 27 나이에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을 출간했다. 군사독재 정부의 금서 조치에도 100만 부 가까이 발간된 이 한 권의 시집은 당시 잊혀진 계급이던 천만 노동자의 목소리가 되었고 젊은 대학생들을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한국 사회와 문단을 충격으로 뒤흔들었다. 감시를 피해 사용한 박노해라는 필명은 박해받은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으로 이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졌다. 1989년 분단 이후 사회주의를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결성했다. 7년여의 수배 생활 끝에 1991년 체포, 참혹한 고문 후 사형이 구형되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옥중에서 1993년 두 번째 시집 참된 시작과 1997년 사람만이 희망이다를 출간했다. 1998년 7년 6개월의 수감 끝에 석방되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스스로 사회적 침묵을 하며 2000년 생명 평화 나눔을 기치로 한 사회운동단체 나눔 문화를 설립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터에 뛰어들면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평화 활동을 이어왔다.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로 기록해온 사진을 모아 2010년 첫 사진전 라 광야전과 나 거기에 그들처럼 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다. 304편의 시를 엮어 12년 만에 신작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를 출간했다. 2014년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 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사진 에세이 다른 길을 출간했다. 오늘도 국경 너머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고 세계 곳곳에서 자급자립하는 삶의 공동체인 나눔 농부마을을 세워가며 새로운 사상과 혁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네, 시인님 얼굴이 보이실까요? 젊었을 때 모습. 네, 이 중에서 짧게 두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글의 제목은 파도 속에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사진이 있고요. 이 옆에 이렇게 글이 있는데 2004년 쓰나미가 아체 주민 수십만 명을 쓸어갔을 때 울렐르 마을은 가장 먼저 해일이 덮치고 가장 처참히 파괴된 거대한 폐허의 무덤이었다. 당시 울렐르 마을의 25살 청년 사파앗은 손가락만한 나무를 홀로 바닷물 속에 심고 있었다. 이 여린 바카우 나무가 지진 해일을 막아줄 순 없겠지요. 하지만 자꾸 절망하려는 제 마음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던 사파앗은 끝내 파도처럼 흐느꼈다.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가늘한 바카우 나무가 파도 속에 자라나 숲을 이루었고 그는 오늘도 붉은 노을 속에 어린 바카우를 심어가고 있었다. 절망의 바닥에서 자라나지 않은 것은 희망이 아니지 않느냐고. 파도는 끝이 없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나무를 심어갈 것이라고. 네, 이런 글들이 가득해요. 제가 품고 또 품고 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 처참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 손가락만한 나무, 약한 나무를 심으며 그래도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이 자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찾아갔더니 정말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게 동화 같기도 하고 네, 좀
마음이 그래요. 그쵸? 또 한 편 읽어드릴게요. 네, 이 글의 제목은 평온한 귀갓길이에요. 이렇게 강에 어떤 남자가 조그만한 나룻배 같은 거를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짧은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인레 호수에 붉은 노을이 물들면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는 귀가의 시간이다. 당당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레 사람들의 뒷모습은 충만한 기쁨으로 빛나고 물 위의 파문도 뒤따라 동그란 미소를 짓는다.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못지않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하지요. 모든 것은 물결처럼 사라지겠지만 사랑은 남아 가슴으로 이어져 흐르겠지요.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따뜻하지 않나요? 제가 낭독을 하기 전에 이제 항상 출판사와 저자분들께 이 저작권 동의를 받기 위해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그마한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어요. 지금 이 다른 길 리커버판 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마 리커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초록 표지가 아닌 새로운 표지로 사시게 될 거고, 아마 이 초록 표지가 좋으신 분들은 구입을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오지랖을 떨어봅니다. 네. 희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 뭐랄까, 뭔가 사문화된 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희망을 말하는 자체가 되게 진지충 같기도 하고, 쟤는 무슨 현실에 발을 딛지 않는 사람 같아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낮은 곳을 돌아보려고 하고 살피려는 마음들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서 함께 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온기를 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